안녕하세요, 형님들. 대리만의 정물 유아준 부사장 김대현 상무입니다. 네, 드디어 서울에 이렇게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짜잔. 야, 이거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영하 5도까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가을에는 특별히 가을 폭염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단풍도 늦게 들었고 단풍도 초록색으로 약간 얼룩덜룩 예쁘게 들지 않았고 황화 현상으로 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면 이렇게 초록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뭐 철쭉도 꽃이 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초록한 가을이었습니다. 아, 초록 가을이었죠. 네, 그래서 가을이 짧아지는 게 좀 너무 아쉽고 서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하 5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왔고 나무들이 휴면에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네. 저희가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죠. 올 가을에 특히 이상기온이었을 때는 좀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어떤 부분을 한번 신경 써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첫 번째로 제일 알아볼 게 뭔가요?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부분, 우리 식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네. 체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기후대이고 식물들도 이러한 생활상에 맞춰서 생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싹을 틔우고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충분히 축적하고 가을에 이렇게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휴면에 들어가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면서 이렇게 등숙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이렇게 정상적인 생육 활동을 한 친구들은 체내 양분을 충분히, 당분의 농도가 높아서 어느 점이 높아지면서 겨울철도 아주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딱 봐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아이들이 겨울을 나이가 더 좋아요. 네. 같은 품종이고 월동이 강한 품종인데 왜 죽었냐? 그런 품종이라도 여름이나 가을에 과습이나 병충해 그리고 건조 피해를 보면 겨울 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가을이 또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이파리가 아직까지 생장을 해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등숙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겨울철 이렇게 휴면에 완전히 접어들었을 때 강전지를 통해서 잘라주시고 상처 보호제, 네. 이게 신교나루, 이거는 에스코트, 이런 후시딘하고 마데카솔이라고 하시면 마데카솔 좀 발라주시고 네. 그 다음에 겨울을 나신다면 그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도 막고 그 함축된 에너지로 이듬해 봄에 더 강하게 슈츠를 뽑아내면서 더 예쁘게 나무를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내한성 온도 체크입니다. 체크!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이렇게 내한성 지도를 첨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USDA 하드니스 존. 네, 다른 타 업체에서도 이제 표기하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더 편안하게 나의 존과 그리고 식물의 존을 파악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이런 존의 개념을 저희가 국내에서 거의 종묘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다른 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정원이 존 몇인지 나의 식물들이 존이 몇인지 파악하는 게 겨울을 나기에도 되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간단한 선에 걸려있는 애들은 불안하면 월동 보호를 해주는 게 근데 좋으니까요. 이게 또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네, 간혹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가을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하드니스 존을 100% 신뢰하기에는 특이점이 있는데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대낮에는 조금 영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하 20도의 날씨로 계속해서 밤낮 없이 한 일주일간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에도 같은 하드니스 존이 안정권이라도 동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념해서 저희가 월동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월동 준비, 제대로 된 월동 준비 키포인트라고 하죠. 물을 일단 전편에서 말했듯이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뿌리가 월동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크나 아니면 뭐 코코피트, 낙엽, 왕겨 같은 거로 멀칭을 해주시면 보온 유지에도 좋고 습도 유지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철 바크나 이런 거 멀칭할 때는 좀 한 10cm 정도 두께로 덮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이렇게 해주셨다면 식물의 지상부는 이런 뭐 전복소나 아니면 뭐 부직포, 트리케어 동해방지복 피복 밴드도 저희가 팔고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옷을 입었듯이 식물도 옷을 입혀주시면 월동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배롱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걸로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백화점에 나가보면 이런 게 감겨져 있죠. 이렇게 나무에서도 옷을 입혀주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배롱나무 같은 것도 감아주지만 이렇게 어린 장미들은 월동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이렇게 땅을 피복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땅에 심어졌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전목 부위 위로 조금 흙을 돋궈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멀칭을 해주고 이 지상부는 이런 잠복소 이렇게 둘러주고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시면 이 지상부를 보호할 수 있을 거고 또 잠복소가 없다면 없을 수 있죠. 우리 요새 맨날 택배 시키지 않습니까? 남아 도는 게 박스입니다. 네, 박스 하나 이렇게 놔주시고 네. 해주시면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서 이 지상부를 보호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멀칭을 높이 하는 이유가 여기를 또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부, 전목 윗부분을 보호해 줘서 네. 혹시라도 이 위에 쪽이 동해 피해를 입더라도 이 밑에서 강하게 베이살 슈츠를 다시 뽑아서 새로운 개체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보온 멀칭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는 이렇게 저희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집이나 네. 아니면 정원에서도. 이럴 때는 이 화분이 한기를 직방으로 막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이제 땅에 있는 환경과 같이 만들어진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부직포나 아니면 뽁뽁이로 감싸준다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 스티로폼을 대준다거나. 그쵸, 바닥에서 오는 냉기도 차단해 줄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집에 내가 박스가 많다. 박스에 놓은 다음에 여기를 낙엽이나 아니면 다른 흙 같은 거로 채워주시거나 여유가 된다면 이거를 이대로 땅에 식재하셔도 월동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화분채로 심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록 침엽수들을 화분에 심어 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구상나무가 예로 들었고 에메랄드 그린, 블루 엔젤 이런 것들을 심어 놨을 때 분명히 다 추위에 엄청나게 강한 애들인데 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 있습니다. 네. 한건풍 피해라고 하죠. 동해 건조 피해라고도 하는데요. 자세히 저희가 관찰해 보면 그 현상이 주로 늦겨울, 이른 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늦겨울, 초봄에 이렇게 기온은 살짝 올라가서 얘네가 생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표면 토양층은 아직도 꽝꽝 얼어 있고 제대로 된 흡수를 못하게 되죠, 수분을. 그렇게 되면서 얘네가 말라서 죽는 그러한 피해가 있는데요. 요때 이 시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멀칭이 잘 돼 있다면 땅이 날 따뜻한 날 녹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녹았을 때 한번 물을 흠뻑 주신다면 이런 한건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저희가 또 크라우드 카바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크라우드 카바를 좀 뿌려서 이렇게 증산을 좀 억제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료 관리에 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아, 비료도 중요하죠. 네, 가을까지 근데 비료를 주시는 건 좋은데 가을까지 너무 질소질의 비료를 많이 주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휴먼기에 접어드는 걸 까먹고 계속 성장을 해서 이렇게 동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영양센정에서 야들야들한 순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어떤 비료를 주는 게?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농사 지시는 분들은 추석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료를 주실 때는 인산 성분, 칼륨, 칼슘 성분 또는 규산질 성분이 들어간 이렇게 세포층을 튼튼하게 하고 겨울 월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비료로 그러한 영양분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우리 식물들의 건강 상태 체크. 두 번째, 내한성 한계 온도 체크. 세 번째, 월동 준비 키포인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린 이 장미들의 월동법. 다섯 번째, 이렇게 화분에 식재된 식물들의 유의사항과 한건풍 피해. 여섯 번째는 이제 비료 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해서 아름다운 나라긴 하지만 이게 또 온도 차이가 너무 급변해서 식물을 이게 기르기에는 힘든 환경일 수가 있어요. 사계절이 존재해서 힘들지만 조금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또 이렇게 노력한 끝에 예쁜 꽃, 열매들을 본다면 조금 더 보상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리만의 종묘 유하준 부사장 김두현 상무였습니다. 안녕. A good way of going right through the motions.